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인생 들려주는 여자 소영행 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을 하시나요? 재테크에 대한 그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번 그 부자들의 마인드를 이제 따라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경험담을 많이 들으시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도전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가는 그 지출되는 돈을 좀 줄이자. 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저렴한 저 자신을 이용하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죠? 사람은 이제 타고난 능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머리 이제 두뇌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두뇌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두뇌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저렴한 저 자신을, 돈 안 드는 저 자신을 이제 돈이 나갈 그 지출되는 그 부분에 저 자신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경매나 금매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제가 많이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싸게 저렴하게 사고 취득을 하고 이제 뭐 자리도 괜찮고 이제 그 타당성,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부동산 취득하고 부동산 내 걸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소유권 이전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법무사에게 의뢰해가지고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저 자신이 직접 했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이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은 굉장히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도 이제 이런 부동산 인터넷 등기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할 때 서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에 부소되는 제반 서류,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 대장,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람의 그 소유주죠, 소유권을 이전할 그 명의인의 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등등 이제 있는데,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구비하셔가지고 채권 할인도 하시고 이제 해서 그 등기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신청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가 뭐 억울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저도 이제 이름을 걸어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업무 영역을 이제 침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제 것만 제가 했는데요. 그 법무사 수수료도 굉장히 좀 이제 건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0만원, 50만원, 뭐 한 100만원, 이제 간혹 사무장에 따라서 조금 더 수수료가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생에 부동산을 이제 몇 번 취득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한두 번 나가는 돈이면 괜찮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워낙 좀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라든가 금매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이제 할 때는,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를 뛸 때는 이제 법무사님들한테 혹은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들이 이제 그 부동산 취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동생들이니까 옆에서 이제 봐주고 같이 하면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 등기소 입회 하에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서 이제 일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두 건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부동산 등기 신청 굉장히 쉬워요. 쉬워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전자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제가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돈이 이제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 1년에 뭐 한 몇십 건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뭐 5건만 이렇게 부동산 등기를 친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50만원씩만 아껴도 250이고 50만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건에 따라서 최대한 100만원씩만 절약한다 그래도 500만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될 돈이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내 수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부자가 되는 가장 이제 그 접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나가는 돈, 지출되는 돈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한테 의뢰했을 때는 어때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 외에 재반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가장 저렴한 가장 저렴한 여러분 자신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돈이요 알토란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부의 웅덩이에 모여서 여러분에게 큰 그 부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 신청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절감을 하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참 많았고요. 경매 같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명도 소송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매매로 취득한 그거랑도 약간 틀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매 상황마다 건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물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토지냐, 아니면 집합 건물이냐, 아니면 주택이랑 토지가 있는 두 건의 등기를 같이 들어가야 되느냐, 뭐 임야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전 자동차는 경매를 안 받아봤는데 자동차 경매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그 다 틀립니다. 건건이. 그러면서 법무사들이야 그분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워낙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같이 일개 개인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하면서 부딪혀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이런 지식 수준이 모여서 여러분을 더 이제 여러분에 대한 알토란 같은 그 자산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출되는 돈을 이제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저렴한 이제 돈이 안 드는 저 자신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 자신을 이용하는 또 분야가 어떤 데가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세를 주거나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갱신이 되고 그러면 하고 경우에 따라 중간에 뭐 요즘처럼 장마가 길어져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어떻습니까? 누수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관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관리 주체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요.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 전용 부분에 대한 수리라든가 뭐 빌라 같은 경우에 관리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주인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이제 뭐 페인트 칠 도장이라든가 페인트 칠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체하는 거 있죠. 수전 같은 거를 교체한다든가.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옥탑까지 있으면 4층인데 여기 이제 이 상가 주택에 대한 그거나 아니면 저쪽에 이제 어머님이 단독주택에 지금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데요. 그쪽 집뿐만이 아니고 이런 집들에 대한 걸 이제 솔직히 저는 변기도 제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변기 교체라든가 수전 교체, 뭐 세면대 교체, 도장, 그 다음에 이렇게 틈새 같은 거 메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큰 뭐 이렇게 전기공사도 이제 다 남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사무실이나 임차를 주는 그런 뭐 사무실이라든가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기공사 전 손을 못 댔었어요. 왜냐면 잘 모르고 하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의뢰하는 그 사장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귀 넘어 배우고 하면서 항상 할 때 같이 옆에서 항상 보고 하면서 그분을 제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알고 있는데 제가 못하는 건 그분께 이제 위험한 건 위로를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콘서트를 바꾼다거나 최근 제가 콘서트를 이렇게 바꾸는 거 좀 해봤는데 하고 아니면 전등 교체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직접 합니다. 해서 이게 남한테 이렇게 맡기려고 그러면 의뢰하려고 그러면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전 당장 갈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른 일정이 있다 보면 내일 내가 며칠 후에 주겠다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은 이제 그 업자들한테 그분한테 의뢰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몸으로 때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뭐 도장 같은 것도 전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뭐 정리한다거나 나무가 요즘에 좀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나무가 무너져 있으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진톱 갖고 가서요. 저희가 직접 잘라서 이제 제가 그 임야를 취득을 한지 제가 2014년인가 취득을 했는데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되는데 요번에도 나무 하나 이렇게 꺾여가지고요. 기역자로 딱 꺾여가지고
저희 진입로를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 엔진톱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랐거든요. 동생한테 잘랐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엔진톱 다루는 솜씨가 줄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실력이 어디 가겠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처리를 할 수 있지는 않지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중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저희 몸으로 직접 때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해서 몸 신체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잘 해놓으면요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물리적인 거 있죠. 이런 어떤 이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면이 물론 있지만 테크닉이 들어간다거나 뭐 도장을 할 때도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막 옆에 떡지도 치고 막 페인트도 처음엔 얇게 2번을 발라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두껍게 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면서 점점 조금 이제 실력이 향상되어서 가시는데 이게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제 나중에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경험에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무사 일을 하다가 미래 어느 날 제가 세무사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과연 제가 경험에 남들보다 더 많이 습득해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아주 큰 밑거름 그런 걸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테크닉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다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셔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내가 뭐 그래 남들 버는 것보다 5배 10배 뭐 진짜 그렇게 많이 벌면 되지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 시간을 줄이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셔야 그 다른 분한테 일을 맡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모르시면 같이 배우시고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본인의 이제 생활력을 좀 많이 향상시키시고 이제 모든 어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항상 꿋꿋이 일어서서 이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다잡기 위해서 항상 모든 분야에서 항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서 잘 이용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나가는 지출되는 그 돈을 부여잡고 그 돈을 여러분의 부의 웅덩이에다가 고이고이 잠재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밑바탕 삼아가지고 여러분은 더 큰 부자로 도약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오늘 지출되는 돈을 절약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 자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이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